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또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 방법은 뭔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선거 유세 차량 제작업체입니다. 각 당의 색을 입은 차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선거 차량들은 공약 등 각종 연설과 선거 음악 등을 틀며 지역구를 바삐 돌아다니게 됩니다. 업체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확성기 등 시설 점검에 집중합니다. 상당히 분주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의 절반, 오후의 절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거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 각종 소품도 준비됐습니다.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돌돌 말아 묶어진 선거 현수막은 나갈 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은 내일 새벽 0시부터입니다. 각 당들은 유세 첫날부터 결집해 총선 승리를 다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엽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6시 반 5.18 광장 청소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진보당은 오전 9시 양산 사거리에서, 녹색정의당은 같은 시간 금호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후보자들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고 확성기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유권자의 경우 선거 전까지만 말이나 전화로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나 SNS 선거운동 등은 선거일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우리 지역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전해드리는 광주 MBC 총선 기획보도 공약 정책 한판 승부 공정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살펴볼 텐데요. 전남 지역 선거구 중에서도 격전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들 지역 모두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곳들인데 후보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인구수는 모두 16만 9천여 명, 계속된 인구 감소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주요 현안을 5명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폐쇄된 장성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를 두고 주거 복합단지 조성, 공원 조성, 관광 활성화 등 활용 방안은 각각 달랐습니다. 공장 부지는 공원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광산 부지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서 대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고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잘해봐야 한다. 그 동네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표를 세우겠다. 숙박 문화라든지 주거 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주거 복합단지로 해서 공원화된 주거 복합단지. 공장 부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그 땅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녹지화 시켜서 공원화 시켜서 그 땅이 좀 쉬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거기는 호남의 모든 어떤 그 문화 관광의 키가 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기를 변신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 동굴 안에서 우리가 음악회를 개최한다? 생각만 해도.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영광 한빛 원전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김선우 후보와 곽진호 후보는 원전 폐쇄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후된 한빛 원전은 잠정 연기가 아니고 무조건 폐쇄가 돼야 합니다.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래서 한빛 원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기에 대체 원전을 짓는다든가. 반면 이계호, 김유성, 이석형 후보는 폐쇄보다는 안전을 전제로 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극적 찬성에서 적극적 찬성으로 온도차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대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불가피하게 추진할 경우 철저한 안전진단의 토대 위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안전성에는 거의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광이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잘 산 동네가 되게 만들어야겠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만큼 우리는 역발상으로 우리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평 나비축제와 담양 메타사이카역길 개발에 대해선 5명의 후보 모두 나비축제는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로 활성화시키고 메타사이카역길은 환경보존을 전제로 개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치러졌던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5명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현역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이에 맞서 4명의 후보들이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저마다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무안공항이 위치한 곳이어서 후보별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내고 저마다 지역을 돌며 표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서삼석 후보는 정권 심판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 발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인구 소멸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보완해야 되겠고 또 농수축 산림인들의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생산비 보장 등 그 법을 보완하거나 재발의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영암 무안 신안 당협위원장 출신인 황두남 후보는 물 걱정 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과 AI 융복합 산단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부권은 관할한 이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해 가지고 융합 복합 단지를 만들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는 이게 이제 1조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노동계 출신인 진보당 윤부식 후보는 지역 정치의 세변화를 위해 새 인물과 새 정당이 필요하다며 싸울 준비가 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통권, 건강권, 교육권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한국농어민당 부대표인 김팔봉 후보는 쌀 생산진흥법 제정 등 농민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가 천하지 대본입니다. 농업은이 우수야 국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합니다. 농어촌 소멸이라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에 농업인 이 주인들은 참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백지욱 후보는 농민이 농업에 집중해서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군공항 문제, 또 대불 산다 문제, 또 의료 문제 관련해 가지고 목대 의대 문제 관련해서는 꼭 해결해야 된다. 지금까지 방치만 하고 있었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해 서삼석 후보와 윤부식 후보, 김팔봉 후보는 반대 의견을 밝혔고 황도남 후보는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투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재욱 후보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되살아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이 독주할지 이를 막아설 후보자가 나올지 결과는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리을은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격전지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논란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내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두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 돌풍도 감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군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61%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9%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7%입니다. 연령별 선호도는 권양엽 후보가 30대 이상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29세 이하에서는 없음, 모름, 무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5%가 권양엽 후보를, 13%는 이정현 후보를, 1%는 유현주 후보를 택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79%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20%는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엔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절반을 넘었고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진보당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5%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6%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이어 국민의미래가 7%,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모두 2%를 기록했고 없음, 모름, 무응답 비율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 40대부터 60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30대와 70세 이상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0% 이상이 투표할 것이라고 한 반면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에 그쳐 이번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0명과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선거구별 23.3%와 20.4%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주 목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타워 크레인이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중국제 타워 크레인 모델은 부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받은 전력과 함께 이전에도 작업 중 몸체가 붕괴되는 등 각종 사고와 잡음이 잇따랐는데요. 목포에서 사고가 났던 중국산 타워 크레인이 광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린 타워 크레인입니다. 사고 당시 적재물 연결 부위가 파손되며 구조물이 10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주변 지붕과 차량 5대 등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꺾여가지고 기사분은 바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문제의 타워 크레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18톤급 L자형 타워 크레인으로 해당 공사가 착수될 당시 현장에 처음 투입된 새 제품이었습니다. 새로 현장 생기면서 새로 들어온 장비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해당 타워 크레인 모델은 지난 2021년 용접부에 균열이 확인돼 국토교통부 심의하에 국내 수입 물량을 대상으로 수입, 제작사의 리콜 조치가 진행됐었습니다. 당시 부품 교체가 이뤄진 크레인은 전체 112대 가운데 59대로 절반 이상. 하지만 이후 1년도 못 가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치 이후에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목포에서 꺾임 사고가 발생했던 중국산 타워 크레인과 똑같은 모델이 이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투입된 타워 크레인 4대 모두
중국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제조 제품보다 싼 가격 때문에 타워크레인 렌탈 업체들의 구매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중국제 타워크레인 기종은 비슷한 구격의 국내산 제품보다 1억 원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는 대량으로 만들어요. 거기서 많은 그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에 거의 한 3, 4년 사이에 한 300대 이상 돌았을 거예요. 잇따르는 동종 모델 타워크레인 사고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오랜 시간 또 경험을 하고 해서 이 장비의 문제점이 뭐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 거잖아요. 최근에 무분별하게 중국산이 수입됨으로써 부품 결함 등 각종 잡음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중국제 타워크레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정부 차원의 전수 점검과 안전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다음 달 1일 다양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융복합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개장을 앞두고 새로운 국가정원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긴 겨울 휴식기에 들어간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새 봄을 맞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즐기는 국가정원으로 비유될 만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향후에 순천시가 가고자 하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능도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순천시가 향후의 도시 발전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지향점에 일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휴 공간이었던 남문광장 일원이 대폭 변화했습니다. 우주선이 착륙하는 모습을 표현한 스페이스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각종 봄꽃과 어신길로 연출된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발사체 모양의 공간을 중심으로 175m 길이의 활주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스페이스업을 거치면 스페이스 브릿지를 만나게 됩니다. 기존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를 새롭게 리뉴얼한 공간인데 다리의 중간으로 우주선이 착륙한 모습입니다. 내부는 우주와 물, 순천만을 주제로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핵심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기존의 정원 속에 애니메이션과 AI 디지털이 융복합된 새로운 컨텐츠들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기존 미로 정원은 SNS 누적 조회수 35억 뷰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적용돼 MZ세대를 겨냥한 생동감 넘치는 유미의 정원으로 리뉴얼됐습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였던 시크릿 가든은 4D 영상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 체험형 실감 콘텐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노을 정원과 키즈 가든은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에 AI 기술이 접목된 TV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연출하는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두더하우스를 또 조성을 했습니다. 두더하우스에는 AI 인공지능과 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그런 인형극, 두더와의 대화라는 그런 인형극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험을 마음껏 즐기고 또 두더하우스에서 편안하게 그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는 지난해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해 큰 인기를 끌었던 가든스테이 쉴랑께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정원 워케이션으로 리뉴얼됐습니다. 기존의 정원 속에 AI와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과감하게 융복합한 새로운 모습의 국가정원. 다음 달 1일 풍성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재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왜곡의 소지가 가득한 5.18 조사위의 개별 보고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진술을 나열해놓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기록하는 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꼴이라며 5.18 조사위가 내놓은 개별 보고서들은 무책임한 조사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해도 전원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차라리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5월 안으로 의대 증원 조치를 마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조선대는 오늘 오후까지 의대 교수 161명 가운데 41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냈고 전남대도 어제 기준으로 283명의 의대 교수 중 5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9일까지 사직서를 취합한 뒤 일괄적으로 의과대학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이달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93.8로 전달 93.6에 비해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100.7에 비해서는 여전히 7포인트 가까이 낮고 기준치 100도 밑돌아 여전히 침체를 보이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계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생활 형편 지수가 88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